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국내 증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불거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5% 넘는 하락으로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관련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탄핵이 몰아친 국내 시장, 과연 지금이라도 비중 줄여야 할까 혹은 저점 매수를 해야 하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하락이 멈출 것이다, 저점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불거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점 매수는 좀 위험하다, 조금 더 지켜보고 오히려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과거의 움직임과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갖고 다른지, 과연 과거에 있었던 탄핵 관련한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전망하고 관련한 대응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 결국에는 현재 경기와 통화정책이 답이다라고 하는데요. 통화정책도 사실 답답하고요. 경기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죠. 녹록지 않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어떠한 위기와 비견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최악의 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2004년과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단행이 됐었던 탄핵 관련한 두 가지 이슈입니다. 2004년에는 탄핵 관련한 내용이 불거졌었던 그 이슈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2017년에는 결국에는 탄핵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단행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지수는 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2017년의 사례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만 시장은 지금 2004년에 포커스를 두면서 더욱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인 혼란이 단기에 그치고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는데 이 단기가 과연 이번에는 얼만큼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죠. 과거 2004년에는 3월부터 5월에 이어졌었던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의결이 됐고요. 결국에는 기각이 됐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기각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좀 회복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 노무현 관련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내용보다는 중국 긴축 관련해서 지준율 인상 소식이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관련한 이슈만 시장의 악재였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2004년 탄핵 기간 동안은 9%대 하락을 한 뒤 2017년에 그 다음 해죠. 3.6%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05년도에는 3.6%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급락 뒤에 회복이 나타났었던 거고요. 2017년에는 코스피 일시적인 조정 뒤에 연간 수익률이 오히려 22%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관없이 경기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2004년,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 시기를 자꾸만 들춰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시기에 있어서의 공통점은요, 금리 인상 시기였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금리 인하하는 그런 기조죠. 국내 수출 경기 당시에 호조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04년도에도 잠깐 주춤했었던 그 시기는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 수출 기조로 보였는데 지금 2024년 현재의 수출 기조는 계속해서 좋았던 올 초의 움직임과는 달리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기는 수출이 둔화가 나타났었던 04년 시기와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정치적인 측면만 말고 경제적인 측면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04년도와 유사한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수출이나 내수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수출도 둔화되기 시작한 지 꽤 됐고 지금 내수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고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업종의 영향을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때는 화학이나 철강, 운송,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탄핵 관련한 이슈라기보다는 당시에 중국에 관련한 이슈가 더 불거졌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소프트웨어나 보험,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선방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았던 증시의 움직임이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호텔이나 보험, 유틸리티 관련한 섹터는 부진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워낙에 업황이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버텨냈고요. IT 하드웨어나 수출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수출이 호황을 펼쳐냈었던 기간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의 반응을 보면요. 밸류업, 대왕고래, 원전, 방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력이 붙었던 섹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하락이 보였고요. 반면에 그나마 좀 선방을 펼쳤다라는 것은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라고는 언급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면은 정치 테마주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좀 괜찮다면 수출주에 대해서는 매수의 기회다로 볼 수는 있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달러 환율의 상승, 이게 과연 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관련한 개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느껴지고요. 환율이 1,400원보다 더 위로 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리고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 전후로 증시의 주변 자금의 추이를 보면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인데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지금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만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더 극심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관련 당국에서 증시에 안정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한다. 연기금의 자금이 집행된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일부 종목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비 심리 얼어붙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된다라고 하죠. 연말에는 그래도 소비가 조금 더 불붙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러한 탄핵 관련한 이슈, 계엄 관련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V자 반등을 다들 염원을 하겠지만 관련해서는 어렵다라는 평가. 그럼에도 하락도 이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기업에서는 투자를 이게 집행을 해도 되는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또 새롭게 들어서게 될지 이러한 탄핵 관련한 이슈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유보하게 되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취약한 국내 경기의 펀더멘털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더불어서 이제 1월 달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에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직격탄으로 올 텐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나서서 관련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연기금이 어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는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증시 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더 오랜 기간 그리고 더 큰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긴 합니다. 섣부른 매수와 매도보다는 관망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망을 할 때도 현금화해두고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현금화할 돈도 없다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조심스러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